넷째 주 세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스케치 예제했었던 거 다 있죠? 하나 안 한 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했었던 것 중에 여기 보면 스케치하고 1, 2, 3, 4, 5, 0, 4, 0, 7이라고 있죠. 자, 풀다운 메뉴에 여기 보면은 여기 수정됨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을 한번 해주자고 그랬죠, 제가.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컴퓨터 어떻게 뭐 잠깐 일 있어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옆에 다른 사람이 잠깐 컴퓨터를 했다거나 했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앞에 작업했었던 것들을 전부 다 날릴 수 있는 휘리리. 그래서 저장은 생명이다. 네,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 여러분이 작업을 하면서 자리를 비우기 전에는 항상 커맨드 위에 이걸 보세요. 그래서 모디파이나 이게 수정됨이 있으면 항상 컨트롤 S를 한번 누르고 왔다 갔다 자리를 뜨는 거를 생활하셔야 해요. 자, 지금 치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치수를 보고 싶지 않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라인들만 보고 싶은데 치수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럴 때 유지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 숨기다, 하이드, 쇼, 보이다 이 기능이 있거든요. 명령어로는 컨트롤 B와 컨트롤 시프트 B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잠깐 뒷방에 갖다 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있다고 하면 이 화면이 아닌 다른 뒤에 숨겨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컨트롤 B를 누르시고 숨길 개체를 선택하라고 해줘. 숨기는 거예요. 클릭을 이렇게 하면 제가 위에 보이는 치수들을 전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확인. 어때요? 사라지고 없죠? 뭐든 숨길 수 있어요. 컨트롤 B를 누르고 이 라인을 하나 선택하면 이 라인도 숨길 수 있어요. 자, 숨겨놓은 애들은 어디 갔어요? 이거 다시 어떻게 봐요? 궁금하시죠? 자, 숨긴 애들도 볼 수 있는 뒷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방금 제가 넘겼었던 치수하 여기 있죠? 라인도 하나 있죠? 컨트롤 시프트 B로 넘어가면 뒤에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컨트롤 시프트 B. 여기 이 라인 가져와야겠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 다시 가져와야 그림이 제대로 스케치가 되어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고 클릭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B. 그러면 컨트롤 B 했으니까 다시 넘어왔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델링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자, 스케치가 모두 다 끝났으니까 스케치를 종료하고 나갈게요. 자, 저장도 됐고 스케치도 종료를 했고 여기서 키보드에서 엔드키를 누르면 이렇게 ISO 뷰로 등각으로 여러분이 작업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컨트롤 F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F 누르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 꽉 차게 스케치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 영상 설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징 영상 설계하기는요. 3D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NX에서는 이 특징 영상 설계하기 한 명령에 아주 많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옵션들이 있어서 할 수 있는지를 직접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토캐드처럼 XY 좌표 안에서 라인을 그리고 서클을 그리는 거를 끝냈다고 하면 이제 3차원 모델링에서 넘어오면 이거 볼륨을 주는 Z방향으로 무언가 부피를 주는 작업을 실행을 해야겠죠. 이 부분이 바로 특징 영상 설계하기고요. 삽입에 보면 특징 영상 설계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돌출도 있고 회전 있고 구멍도 있죠. 밑으로 쭉 많은데 지금 보이는 건 이것뿐인데
여러분은 돌출이라는 명령어부터 가장 기본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은요. 자, 비어있는 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특징 형상이라는 명령어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바로 여기 특징 형상이죠. 제가 계속 가지고 움직였었던. 자, 이거에서 돌출은 아마 대부분 바로 보일 겁니다. 명령어는 X네요. 벡터 방향으로 단면을 돌출하여 특징 형상을 생성합니다. 생성 시작하겠습니다. 돌출 클릭. 자, 돌출을 클릭했더니 창이 하나 떴어요. 창이 하나 뜨면서 커맨드 창을 보죠. 스케치할 평면형 면을 선택하거나 단면 지오메트리를 선택합니다. 돌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야 해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는 이렇게 부피를 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라인이든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스케치를 해서 완성이 된 거든 아니면 정말 그냥 이런 라인, 선, 이런 하나의 선이 있든 이게 있어야 돌출이라는 명령어는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출 명령을 했을 때 이렇게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스케치를 그리고 돌출을 시작하지만 돌출에서 여기 스케치 단면을 넣으면 여러분이 스케치 단면을 잡고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케치에서 단면을 그려왔기 때문에 맨 처음 했었던 것부터 시작할게요. 이거죠? 선택할 거예요. 스케치 단면은 선택하지 않아도 되죠? 이럴 때는 라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연결된 곡선으로. 자, 돼지꼬리를 한번 하면 돌출을 하면 여기 창에 곡선 추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내가 그렸었던 스케치를 클릭을 하면 스케치 001이 전부 다 선택이 되네요.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이죠? 지금 스케치 00 여기 스케치 2번 안에서 우리가 아까 두 개를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두 개가 한꺼번에 잡히는 거고요. 스케치 01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처음 그렸었던 거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때도 이건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스케치 02번 위에 거와 예제 2번과 3번이 있는데 이거를 따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천천히 하고 먼저 스케치 01 그렸었던 거 선택을 하면 빨간색으로 스케치가 되어 있는 걸 전체를 다 잡죠. 이거는 이 곡선 추정이라고 셀렉션 인텐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치 1에서 작업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잡는 거고요. 이걸 단일 곡선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하나씩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연결된 곡선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곡선이 잡혔는데 여기 가운데 14파이 원 그려져 있는 거는 선택이 되지 않네요. 왜냐하면 이 원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연결된 곡선으로는 잡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접하는 곡선. 접하는 곡선은 어떨 때 잡는 거냐면 이렇게 이거 탄젠트로 우리가 작업했었죠? 이렇게 하면 탄젠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잡힙니다. 그럼 탄젠트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라인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럴 땐 탄젠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라인 하나만 잡히는 거죠. 자, 특징 형상 곡선. 특징 형상 곡선을 했더니 스케치 된 게 전부 다 선택이 되죠. 이거는요. 면 모서리 이거는 이제 볼륨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들 돌출해서 맨 처음 뜨는 게 곡선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서 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 연결된 곡선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구멍도 내야 되는 거니까. 자, 연결된 곡선 하면 바깥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애들만 이렇게 잡히죠. 화살표가 보여요.
화살표를 움직였더니 이 끝점 이 값이 움직이죠. 올라갔더니 올라가고요. 내렸더니 치수가 작아집니다. 이게 바로 XYZ에서 Z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이거를 30mm 엔터 했더니 30mm 엔터 했더니 30에서 킵이 됐고요. 물론 여러분이 이 화살표를 움직이면 또 이 값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30mm 엔터를 쳤고 이게 움직이는 이 방향을 여기 벡터 지정에서 여러분이 방향을 지정할 수 있어요. 화살표가 보이는 우리는 XY 평면에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볼륨이 주는 방향은 Z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Z방향이라고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한계값은 이 값이에요. 지금은 0에서 43mm, 50, 60mm 올라가죠. 치수값 60mm지만 나는 아래 마이너스 10mm에서 시작하고 싶다. 아래로도 10mm의 볼륨을 주고 싶다. 이러면 시작하는 거리값을 마이너스 10으로 주면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로 10, 아래로 10. 위로 10, 아래로 10 하면 어떻게 돼요? X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Z 플러스 방향으로 10mm, Z 마이너스 방향으로 10mm의 볼륨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불. 자, 한계라는 값은 우리가 Z방향에 볼륨을 주는 값을 넣는 거고요. 불이라는 건 뭐냐면 더할 거냐 뺄 거냐 교차하는 것만 남겨둘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맨 처음 올라가는 솔리드 모델링이기 때문에 지금 결합이나 빼기 교차가 아무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없음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그냥 생성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불은 이따가 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구배라는 단어부터 설명하고 가죠. 구배라는 뭐냐면 테이퍼를 준다는 뜻이에요. 구배, 시작 한계로부터. 자, 제가 시작값을 제로와 맨 처음 했던 30mm를 주고 나면 9배를 시작 한계로부터. 자, 10과 30을 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XY 좌표에서 0에서 10으로 올라가죠. 여기서 시작 한계로부터 각도를 주기 시작하면 모델링이 바뀌는 게 보이나요?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10mm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쵸? 그래서 이 R 부분도 이렇게 서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벌어졌고요. 이거를 시작 단면으로부터 이런 것도 다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위로 30, 아래로 30을 하면 시작 한계로부터 하면 이 아래 3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시작 단면에서 하면 이 단면에서 10, 10이 가는 거예요. 두 개를 각을 다르게 갈 수도 있어요. 위아래로. 이 시작 단면을 기준으로 비대칭, 시작 단면으로 대칭하면 위아래 같은 각도로 가는 거고요. 시작 단면에서 일치하는 끝,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시작 단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한계값에서 거리값이 처음에 값이 0이었을 때, 그러니까 스케치가 되어 있는 그 단면이 시작 단면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9배고요. 각을 줄 수 있는. 옵셋 값은 스케치가 되어 있는 것 말고 라인에서 설명을 하죠. 그 다음 설정값. 솔리드로 할 거냐 시트로 할 거냐. 이건 또 솔리드는 속이 꽉 차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트는 말 그대로 종이 한 장과 같은 거예요. 물론 종이도 두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두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솔리드라고 하면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트라고 하면 두께가 아주 얇은,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냥 면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시트로 놓으면 이렇게 방금 우리가 스케치를 했었던 라인을 중심으로 두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종이 한 장만 세우는 것 같이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솔리드 모델링을 많이 쓰죠. 이게 설정값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리 보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제로에서 30 윗방향으로요. 그리고 풀은 없고요. 굽에도 없어요. 옵셋도 없어요. 그리고 솔리드로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멍을 하나 뚫어야 돼요. 스케치에서 이거 14파이 구멍 하나 있었죠? 이걸 가지고 또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또 똑같이 돌출을 선택을 하고요. 안에 서클을 선택을 할게요. 이번에는 연결된 곡선으로 해도 되고요. 단일 곡선으로도 선택을 해도 돼요. 대신 뭐 특징 영상 곡선 같은 건 안 되겠죠. 왜냐면 아까 처음에 스케치 이거 돌출했었던 스케치가 잡혀버리니까 이땐 단일 곡선으로 놓고 스케치를 클릭을 하면 자, 이 설정값은 앞에 작업했었던 설정값을 유지는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돼지꼬리 한번 해준 다음에 자, 돌출을 누르고 재설정을 한번 할게요. 우리는 지금 명령어를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그 다음 곡선 추정 어때요? 하이라이트 되는 게 전부 다 하이라이트가 되죠? 근데 우리는 14파이만 필요하니까 단일 곡선으로 놓고 14파이 클릭. 자, 이게 뭔가 물론 이 값을 바꿔도 되지만 이렇게 여기는 포인트, 여기 화살촉을 자꾸 끄니까 자꾸 늘어나죠? 구멍을 뚫을 거예요. 구멍을 뚫을 건데 방향은 이제 Z 방향으로 지금 서 있고요. 불이 자, 제가 위아래로 길게 했죠. 없음이라고 하면 그냥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가 뭐냐? 방금 원기둥 14파이 원기둥 하나. 그 다음 처음에 솔리드 모델링에서 돌출했었던 거 하나. 이렇게 돌출 값들이 하나하나 있는 게 불을 없음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거고요. 자, 불을 결합으로 해보겠습니다. 결합. 합친다는 얘기죠. 결합을 하면 어떤 거랑 합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맨드 창 보죠. 결합할 바디를 선택합니다. 지금 결합할 바디가 솔리드가 올라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얘랑 합치겠다라는 걸 지금 유저에게 알려주는 거죠. 확인. 자, 했더니 돌출했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제가 컨트롤 B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B 해서 솔리드 모델링 이거 선택해서 갔더니 보세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선택을 하며 하이라이트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불 연산에서 결합을 해준 거고요. 빼기 할게요. 뺀다라는 말 느낌 오죠? 자, 오렌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돌출에서 이 원기둥을 빼겠다는 거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기둥이 되어 있는 것만큼 삭제가 되고 없죠. 여러분, 그렇죠? 자, 또 다른 거 하나 남아있네요. 교차. 교차는 뭐냐면, 자, 그림이 보고 있는 교차라는 이 아이콘을 보면 사각형과 서클이 있고 가운데 초록색이 겹쳐져 있는 부분만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자, 교차로 놓고 확인을 한번 하면 자, 방금 이 원과 우리가 처음에 돌출을 올렸었던 솔리드가 겹쳐져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차입니다.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지금 이 도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결합이 아닌 빼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라지 H7이라는 공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구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빼기 확인.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솔리드 모델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제 도면에서 하려고 했었던 모델링이 되는 거죠. 물론 볼륨에 대한 값은 없지만요. 색상을 한번 입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를 솔리드 모델링을 돌출을 한번 해봤습니다.